안녕하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 남고 싶은 리뷰 채널 데자뷰입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게임은 유비소프트에서 개발한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입니다. 2023년 10월 5일에 출시했으며 PC, 플스, 엑박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비소프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시리즈 중 하나이며 잠입 액션 게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게임 중 하나인데 전작 바랄라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인 마스터 어쌔신 바심의 20년 전 바그다드 스토리를 담은 프리퀄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어쌔신 크리드. 기존 신화 3부작에선 RPG 요소가 가미되며 주인공들이 암살자와 전사 사이에 애매한 무언가가 되었는데 RPG의 암살행 첨가, 2단계 암살자 등등의 조리돌림과 함께 장르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출시 전부터 암살의 근본으로 회귀한다는 출사표를 내던진 유황수. 과연 성공적인 회귀가 이루어졌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역시 어쌔신 크리드답게 한눈에 펼쳐지는 절경입니다. 어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배경에 있어서는 어느 게임에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리 구석구석 굉장히 조밀하게 잘 꾸며져 있었고 바그다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방구석 겜돌이한텐 걸어만 다녀도 세계 일주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작에 비해 그래픽 발전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던데 개인적으론 전작도 워낙 그래픽이 훌륭해서 그래픽 부분에 더 힘을 주는 것보단 부족했던 부분에 힘을 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전작에선 개판이었던 최적화나 버그 같은 것들 말이죠. 최적화는 아주 살짝 아쉬웠습니다. PC 기준 프레임 드랍도 꽤나 있는 편이고 프레임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양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버그는 아주 없진 않은데 아주 심각하다 싶은 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론 그냥 참고 할만하다 싶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적화나 버그보다 다른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PC로 플레이하시더라도 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꼭 패드로 플레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작에서도 불편했던 횡이동 인식이 여전히 거지 같습니다. 패드로 플레이하면 정말 스무스한데 히마로 횡이동 파쿠르를 하면 정말 엉뚱한 곳으로 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동기화하러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어쩌다 뒤로 점프할 때는 진짜 이것까지도 꼬우면 패드로 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A라는 NPC에게 발각당하면 B라는 NPC에게 인식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암살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즉 발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조건 암살을 할 수 없습니다. 출시 전부터 보다 자연스럽고 빠르고 날렵한 파쿠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유비소프트. 하지만 누가 봐도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은 지형에서 턱턱 막힙니다. 배경에 사막이 많아서 전작 주인공 중 한 명인 바이에크랑 비교하자면 이 친구는 진짜 평면인 수준의 벽만 아니면 어디든지 너무 잘 올라서 손에 빨판 붙여놓은 것만 같은데 바심은 잘 달리다가도 뻑하면 멍 때리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옵션에서 충돌음을 켜두신다면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더 크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뭐야 왜 이래 뭐가 진짜 같네. 모션은 엄청 자연스러운데 실제로는 넘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면 겉멋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을 지원합니다. 다만 게임 자체를 다운받거나 클라우드를 통해 플레이하는 방식이 아닌 원격 조정만을 지원하며 콘솔 또는 PC에서 미라지가 실행 중이어야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플레이해봤는데 아직 베타 서비스라 끊김이 꽤 있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들 모바일 게임 뛰어드니 유비소프트도 시도해보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론 부디 모바일은 모바일로 따로 맞춰서 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다 다양한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작인 신화 3부작에선 풀숲에서 웅크리거나 씨앗 꺾는 게 다였지만 곳곳에 몸을 숨기거나 시체를 은닉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추가됐고 군중 속에 숨어들어 시야를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토큰을 이용해 NPC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토큰은 소매치기나 각종 미션 혹은 드랍으로 수급할 수 있고 용병이나 음유시인, 상인 혹은 학자들을 매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미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싸워 시선을 끌어주기도 하고 음악을 연주해 경비병을 유인해주거나 행렬에 포함시켜 몸을 숨겨주기도 합니다. 다만 디테일한 설정과 실용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진 게 토큰 지불한 고객님과의 상의도 없이 지들이 지정된 값대로만 움직이며
심지어 행렬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는지 설정할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까딱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가지는데? 스킬트리입니다. 전작에 비해 확실히 미니멀해졌습니다. 와, 이쯤 되면 거의 다 내다 버렸는데 암살에 대한 몇 가지 스킬과 도구, 그리고 독수리 및 감지 능력 정도로 암살 위주의 플레이를 권장하기 위해 최대한 간략화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암살자의 집중이라는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전 중에는 시간이 멈추며 일정 범위 안에 적을 지정하여 암살할 수 있습니다. 특성에 따라선 최대 5명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킬의 비중이 대폭 축소된 대신 5가지의 도구들과 업글 트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토리 중 기본적으로 단검과 추가 1가지의 도구를 해금할 수 있고 이후 스킬 포인트를 투자하여 해금할 수 있으며 해금 이후에는 스킬 포인트 초기화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막탄을 추천드립니다. 발각 시에도 연막탄 안에서는 암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살이 아니면 처리하기 까다로운 갑옷쟁이들에게 발각되거나 다수의 적에게 포위당해도 연막탄 한 번이면 대량 살상이 가능합니다. 3등급 업글 시 기억 제거를 채용해 바심을 인식 중인 모든 적을 초기화한다면 암살자의 집중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수배가 악명으로 다시 명칭이 돌아왔으며 기존 신화 3부작에선 수배가 붙으면 추적자만 등장했는데 이젠 스택이 쌓이면 시민들이 쌩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지나다니기만 해도 목숨 걸고 신고하는 투철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전작인 오디세이에서 칼 들고 달려드는 시민들에 비하면 순한 맛이긴 합니다. 추적자로는 이름도 개성도 없는 정예병이 붙는데 암살을 쳐도 한방 나진 않지만 왜인지 연막 깔고 평타 몇 대 때리면 죽어버리며 위력 선물 토큰 확정 드랍에 악명까지 초기화해줍니다. 이쯤 되면 이 친구는 그냥 아군일지도 모릅니다. 스포 없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전작을 플레이보지 않았다면 이게 뭔가 싶을 내용입니다. 게다가 전작의 본편뿐만 아니라 DLC까지 플레이해봤어야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시리즈물이나 프리퀄이라도 스토리 이해에 있어 방해가 없게 만드는 요새 탑게임에 비하면 다소 뉴비분들에겐 불친절한 부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골수 팬들이 많은 시리즈작이기 때문에 요약본이 많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훑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아랍어로 풀더빙이 되어 있다고 하니 몰입감을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랍어로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 난이도인 어려운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난이도도 재미도 슴슴합니다. 초반에는 요령이 없어서 살짝 헤맬 순 있어도 하면 할수록 뭐가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전투 난이도가 아닌 바로 파밍 난이도입니다. 장비나 특정 아이템을 상자에 넣고 밀폐된 공간 깊숙이 처박아두는 전작 바랄라의 최악의 단점 중인 하나인 문단속을 계승한 미라지는 다행히 바랄라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철통 보안을 자랑합니다. 사실 위치만 파악한다면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1번 열쇠를 찾는다. 2번 경첩을 부순다. 3번 약한 벽을 부순다. 4번 비밀 통로 혹은 다른 출입구를 찾는다. 참 쉽죠? 근데 이게 건물들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뺑뺑 돌다 보면 돌아버릴 것만 같고 상호작용 인식이 정말 거지 같아서 성질 급한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네 하고 지나갔던 문이 정답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서 저는 가끔은 다른 방법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5번 버린다. 저는 이번 미라지에서만큼은 보물찾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거나 몰입감 깨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어느 정도 찾아보고 버리는 것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암살 위주의 플레이를 권장하기 위해 일반 전투의 비중을 크게 줄인 결과 장비의 비중도 함께 크게 줄어서 장비를 이리저리 바꿔봐도 암살을 하던 무쌍을 찍던 장비 효과에 큰 체감을 못 느꼈습니다. 게다가 업그레이드는 매번 해당 장비에 도안이 필요합니다. 해서 내가 원하는 장비를 최종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해당 장비의 도안 2개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데 막상 잠긴 문 어거지로 뚫고 들어갔는데 원하던 도안이 아니고 또 업그레이드 해봤는데 크게 체감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를 겪고 나면 필드를 탐험할 동기부여 자체가 안 생깁니다. 해서 제가 추천하는 장비는 스토리만 밀어도 도안을 주는 기본 알라무트 장비 혹은 북부 오아시스 지하에서 수수께끼 조각 2개를 꽂으면 최종 강화 단계로 먹을 수 있는 이수 단검을 추천드립니다. 3개짜리 검과 5개짜리 옷도 있긴 하지만 검은 하이디스크 하이리턴형 아이템인데 어차피 암살은 한방인데다 다른 계열의 데미지에도 장비 옵션이 적용됐던 전작들과 달리 딱 칼질에만 적용돼서 추천드리진 않고
이수 옷은 공중 암살 시 뿡뿡거리는 시선 집중 관중 이펙트가 붙어 있습니다. 미행해야 할 NPC에게 암살이 뜨길래 혹시 몰라 죽여봤더니 아무리 죽여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미리 잠복해 있는 NPC를 공격하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안 쳐져. 야, 진짜 너무한다. 저는 선형적 플레이 방식도 비록 자유도는 모자랄지언정 몰입감을 유지하며 플레이어에게 보다 확실한 연출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여줄 건 확실히 보여주고 구현되지 않은 건 가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유비식 오픈월드뿐만 아니라 유비식 선형적 플레이란 말까지 생길 것만 같습니다. 스팀이나 에픽에서 구매했으면 리뷰고 나발이고 시간 아까워서 환불했을 텐데 유비 커넥트에서 구매했더니 환불도 안 되더라고요. 최근 플레이했던 게임 중 단언컨대 최악의 퀄리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비소프트의 다름 아닌 어쌔신 크리드인데 이렇게까지 성의가 없을 수 있나 싶었고 최소한 전작에서 비판받은 정도는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나왔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화려한 액션의 파쿠르도 암살에 힘을 준다는 설정도 좋았지만 정작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쩌다 어크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왜 이런 어정쩡한 시리즈가 나온 걸까 한참을 생각해봤습니다. 지나치게 간소한 스킬트리와 가장 높게 설정해도 평이한 난이도, 유례 없이 후한 타이밍 판정, 생각보다 깔끔한 모바일 원격 지원 등등 제 뇌피셜론 이번 어크가 이 지경이 된 건 아마도 어쌔신 크리드 제이드를 위한 시범 운영 정도가 아닐까 하는 킹리적 가심이 듭니다. 트리플 A급 게임 가격이 54,800원. 착하죠? 모바일 게임 가격이 54,800원?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차기작에선 정신 차리고 팬들의 마음까지 문단속하게 만들지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 당신의 기억 속에 남고 싶은 리뷰 채널 데자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